안녕하세요, 노사시노입니다. 자, 오늘도 모델링 언박싱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델링 홀릭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모델링 홀릭 외에 다른 모델샵에서 산 것도 있어요. 섞어 있으니까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뜯어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먼저 제가 지금 패널 라이너들을 조금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BMC 타카네 패널 라이너 치셀이라고도 하죠. 끌 이렇게 해서 이번에 0.6mm 1.5mm 추가로 구입을 해 봤어요. BMC 거고요. 1mm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좀 1mm가 좀 재고가 요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요 두 개만 샀습니다. 기존에 제가 요 0.6, 1.0, 1.5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BMC 걸로 바꿨습니다. 역시 도구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중복 투자를 막으려면은 처음부터 비싼 거 쓰는 게 중복 투자를 막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도구에 대한 욕심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애초부터 제일 좋은 거 사는 것도 그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튜브 같은 거 끼워서 쓰셔도 되지만 따로 별도의 제품을 팔고 있죠. 손잡이 홀릭에서 다 산 건데 패널 라이너를 두 자루 샀으니까 손잡이도 같이 두 개 사봤습니다. 흰색 손잡이를 못 구해가지고 없었는데 흰색 손잡이가 드디어 생겼네요. 흰색 손잡이 갖고 싶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BMC 제품은 이렇게 빼서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립감 향상시켜갖고 이렇게 쓰는 거죠. 패널 라이너 영상을 또 따로 빼겠지만 확실히 패널 라이너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싸도 BMC가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BMC 제품은 이렇게 손잡이를 체결해 보이면 이게 몇 밀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스티커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1.5mm를 끼웠죠. 그래서 1.5mm 스티커를 껴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원하는 위치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BMC가 스지보리도예요. 이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흔히 뭐 이제 패널 라이너를 많이 쓰니까 BMC라고만 알고 있는데 BMC는 요 스지보리도의 패널 라인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본 모형 공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의 명품급 제품이에요. 모형 공구 중에서는 스지보리도 명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제품이 비싸고 성능이 매우 훌륭합니다. 자,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순서대로 조금 관련 있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스지보리도 제품인데 세라믹 나이프입니다. 세라믹 나이프. 세라믹 나이프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일반 칼이랑은 좀 달라요. 일단 이 날 끝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절삭력은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자,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몰딩 자국이 있죠. 10라인이라고도 하고 사출 자국 요런 것들 이제 사포로 갈아낼 때 은근히 이게 사포로 갈아내기가 좀 빡세요. 그죠? 거친 방수로 해야 되고 약간 그런데 요 10라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라믹 나이프가 잘 보이시죠? 일반 나이프로 해도 되는데 일반 나이프로도 충분히 제가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10라인 제거하는 거. 그런데 일반 나이프로 하면은 이제 흠집이 많이 생기는 게 단점이죠. 잘 되긴 하는데 잘 된다고 볼 수 없는 건가? 하여튼 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써보긴 해요. 용도는 알고 있었지만. 신기하다. 손으로 만졌을 때는 그 날카로움이 없어갖고 조금
이게 되나 싶었는데 이게 긁어냈잖아요. 방금 이렇게 긁어냈는데 긁어낸 주변에 날카롭게 그 스크래치라든지 파손을 거의 없어요. 주변에는 없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쓱 잘 갈려버리네요. 되게 쉽게 갈립니다. 조금 얕은 심라인인데 확실히 좀 칼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칼로 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짝은 세라믹 나이프로 했으니까 반대쪽을 칼로 좀 해볼게요. 아트 나이프로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확실히 세라믹 나이프가 조금 효과적이긴 하네요. 딱 필요한 부분만 갈리는 것도 있고 모델 생활하면서 필수품은 아닌 것 같고 예, 있으면 뭐 일반 나이프보다는 좋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세라믹 나이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기왕 스지보리도 제품 두 번 연속 꺼낸 김에 이번에도 스지보리도 제품 꺼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매직 사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홀릭 사장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요거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일본 프라모델 유튜브 가끔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일본 프라모델 유튜브 보면은 일본 모델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스지보리도 매직 사포입니다. 사포 중에 일본 모델러들이 쓰는 사포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요거 스지보리도 매직 사포예요. 요거는 지금 1000번짜리인데 벨크로식이거든요. 벨크로로 이렇게 부착되는 방식인데 이 벨크로가 이게 뭐 특허 받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 손잡이 부분은 뭐 이제 특이한 건 없는데 이 벨크로 부분이 상당히 뭔가 쿠션감이 없어요. 쿠션감이 전혀 없고 이것도 굉장히 얇습니다. 쿠션감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근데 벨크로라서 잘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건데 이 사포대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서 종이 사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션감이 너무 없으면요, 너무 없어도 조금 사포질 하기가 힘들거든요. 요 이제 스펀지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요 스틱 사포 있죠. 요 스틱 사포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게 쿠션감이 더 없어요. 이게 훨씬 쿠션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훨씬 없어요. 양면 테이프에 종이 된 것만큼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요. 지금 전혀 사포질이 안 된 부분인데 1000번으로 일단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번밖에 없으니까. 이 뭐지? 좋긴 좋네. 비싼 게. 제가 요 매직 사포를 왜 갖고 싶었냐면은 딱 봐도 좋아 보였어요. 이제 쓰는 거 보니까. 근데 못 산 이유는 너무 비싸요. 이게 사실 비싸가지고 안 샀던 건데 역시 비싼 게 좋긴 좋네. 스지보리도 꽤 좋긴 좋네. 사포가 5장이 들어있는데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요게 물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쓴다고 합니다. 붙여놓고 좀 써야지. 좋네 이거. 근데 사포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돈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진짜. 요거는 UV 라이트 퍼티인데요. 퍼티입니다. 퍼티. 그런데 UV 자외선인가요? 이게 자외선을 쏴주면 퍼티가 몇 초 안에 굳는 거예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이제 투명한 퍼티가 나오고 순간접착제처럼 그리고 이쪽에 저기 UV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쐬주면은 몇 초 안에 굳는다고 하는데 이걸 떼어내는 건가?
오, 나온다. 이만큼만 넣고, 자, UV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초만 기다리면은 굳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5초 정도, 5초, 6초 대충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볼게요. 아, 와, 네, 완전히 굳어버렸거든요. 순간 접착제 쓰고 그 경화제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그 경화제, 엑시아 경화제가 좀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이거 되게 간편하다 이거. 이거 접합선 수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이거. 이게 지금 퍼티랑 라이트랑 일체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접합선 수정 용도로 쓰면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한 방울씩 쓰는 거니까 가격은 4,800원이거든요 모델링 올릭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쓸만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도료 사면은 주는, 홀릭에서 도료 사면은 주는 이제 조색 스푼입니다. 조색할 때 쓰는 스푼. 도료도 몇 병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셨고, 요것도 한번 써보라고 주셨는데, 하세가와 철필이죠. 철필. 그러니까는 패널라인 그을 때 미리 스케치를 하거나 길을 잡아주는 용도로 쓰는 거죠. 아, 여기 몰랐었는데 숫돌도 같이 들어있었구나. 숫돌이죠. 철필 사면은 좀 괜찮은 제품은 숫돌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철필은 굉장히 날카롭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숫돌이 꼭 들어있는 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시로 갈아주면서 써야 되거든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철필들이 스타일엑스 철필이랑 그리고 요거 엑셀 거 철필 갖고 있는데, 스타일엑스 요거는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게 뭐 이제 장점이긴 한데,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이제 너무 두꺼운 거, 여기가 갑자기 두꺼워지는 거,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이제 니들 타입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요거를 대신해서 철필을 바꿀 때 요거 엑셀 철필로 샀는데, 이건 너무 가벼워요. 또 너무 가볍고 좀 허접합니다. 솔직히 싸가지고 싸구려라서. 뚜껑도 이거 잘 금방 또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신해서 샀던 게 또 패널라이너 제로인데, 이 철필을 대신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건 또 철필이랑 기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직선은 잘 긋습니다. 그리고 패널라인 가이드 테이프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 가이드 테이프 가이드 테이프 받치고 맨 처음에 최초의 선을 그을 때는 요 제로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테이프가 없이 요거를 쓰면은, 요 패널라인 제로는 조금 삑살이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써보니까. 가이드 테이프 없이 그냥 곡선 몰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품이 꺾어지는 면 있죠. 이쪽 면. 이쪽 면에 이제 이렇게 철필로 패널 라인을 그릴 때, 요 패널 라인 제로 같은 경우는 조금 요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리고 이제 곡선진 면에 패널 라인을 이제 그어야 될 때, 요때도 요 제로를 쓰면은 조금 삑살이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이제 니들형 철필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갖고 있긴 했지만은 좀 불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 또 사장님이 또 이심전심이 통했는지 또 필요한 것만 보내주셨네요. 사장님이 제가 뭐 요청한 건 아니고 사장님이 알아서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한 물품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품이 좀 많아요. 요것도 이제 홀릭 사장님이 좀 보내주신 건데, 요거 사포대입니다. 요거는 중국 제품이에요. 금속, 금속이고요. 요렇게 그냥 마찬가지로 떼어서 종이 사포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요것만 있어요. 사포는 따로 없고,
양면 테이프 발라서 종이 테이프 재단해갖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포 번수까지 고정적으로 쓰실 거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거네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꽤 단단하네요. 두께감도 있고. 아, 아파. 강철 같은데 스테인레스인지 강철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모시관조 다각도 앵글 그라이더 라는 제품인데 파츠라든가 프라봉, 프라빔 이런 것들을 좀 각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프라판을 재단을 하거나 프라봉을 약간 사선으로 재단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각도를 좀 일정하게 맞추고 싶을 때 이거 쓰는 제품인데 일단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15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도까지 역방향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45도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끼워서 요거를 이렇게 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런 사포 적당히 재단해서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갈면은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건데 가는데 이걸 고정시킬 게 이게 점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프라봉은 물인가? 지금 잠깐 써봤는데 이 프라봉 같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뭐랄까 약간 프라판 약간 적당히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갈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 받침 요런 적당한 모양이 돼야 될 것 같고 사포 번수도 한 400번 이하로 좀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얼마나 유용할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물건도 있다는 거. 홈페이지 모델링 올리 홈페이지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 써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포를 붙여가지고 갈아내는 형태로 이제 그 각도를 맞춰서 쓰는 건데 요거랑 이제 비슷한 용도로 제가 따로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HG 유니버셜 커터 with angle scale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스페어 칼날이고요. 이것도 따로 사야 됩니다. 웨이브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둘 다. 요것도 각도를 맞춰서 프라봉이나 프라판을 깔끔하게 재단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제품은 갓핸드 어메이징 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모델용 올릭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179,200원입니다. 모델용 올릭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감히 살 수가 없었고 이건 조금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요게 23,400원입니다. 웨이브 제품인데 훨씬 저렴하죠. 사용 용도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겁니다. 무식하게 크네. 프라판이라 프라봉을 재단할 때 쓰는 건데 요게 지금 약간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작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단순히 작두처럼 써도 되지만 요거를 갖다가 또 나사 볼트를 분리를 해서 이 만듦새라든지 마감은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라서 엄청나게 좋지는 않네요. 딱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손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볼트를 다시 재결합을 해서 각도기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다물어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도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0도, 15도, 30도
여기서 딱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각도를 재서 프라빔이죠. 이거는 사각형 프라빔인데, 자, 이런 식으로 15도 좀 알아보기 쉽게 45도 맞춰볼게요. 45도 잘한다 치면 오 깔끔하게 잘리는데 프라본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잘리네요. 각도 칼같이 맞춰가지고 반대쪽 45도 맞춰서 사다리꼴을 만들고 싶다. 양방향 정확하게 45도 사다리꼴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보면은 절단 부위가 깔끔하긴 한데 사포질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재단 부위가 잘리는 게 정확하게 90도로 잘리는 것 같진 않아요. 천천히 잘랐거든요. 그러네. 재단 부위가 엄청나게 깔끔하진 않은데 각도는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각도 같은 거 좀 신경을 쓰실 분들은 요거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두꺼운 프라판 잘라보겠습니다. 요거 한 2mm 정도 될 거예요. 45도 맞춰볼게요. 2mm 정도 되는 프라판입니다. 2.5mm인가 2mm인가 두꺼운 겁니다. 꽤나 많이 잘렸죠? 꽤나 많이 재단을 할 건데, 지금 이 약간 정확하게 180도가 수평이 안 맞춰졌어요. 이 재단면이 정확하게 약간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한 번 더 잘라볼까? 이번에는 잘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쪽이 높아요. 5도 정도? 5도에서 10. 가격이 좀 싼 거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조금 칼날이 재단되는 거는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 정도면 깔끔한 건데,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할 거예요. 갓핸드 어메이징 커터는 안 써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니까는 그건 엄청 깔끔하게 잘리는 것 같던데, 확실히 도구는 가격에 정비례한다라는 거를 좀 느꼈지만, 어쨌든 대안으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사포로 갈아내주면 되는 거니까. 잘 잘리네요. 두꺼운 프라판도. 그래서 이게 그냥 약간 두꺼운 칼날이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분으로 블레이드 또 파니까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료도 몇 개 샀었거든요. 도료도 뭐 샀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도료는 이만큼 샀는데, 다이아노치 유황 블랙이죠. EX 블랙, 울트라 블루, 브라이트 레드, 스타브라이트 아이언. 제가 프레임 도색할 때 많이 쓰는 도료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머리 컬러 3개 3원소, 마젠타, 옐로우, 사이언 3개 3원소 색깔입니다. 색을 조색해서 쓰고 싶을 때는요, 요런 도료로 조색을 하면은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요것도 약간 픽스가 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블루, 뭐 브라이트 레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냥 블루, 그냥 레드가 아니라. 왜냐면은 약간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정직한 빨간색은 요거, 가이아노츠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 마젠타, 옐로우, 사이언 요 색깔로 사셔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색깔로 섞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믹스 정보대로 섞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조색이 안 된 순수한 3개 3원소 색깔이기 때문이죠. 타미야 라카 도료를 잘 안 쓰는데, 건메탈만큼은 타미야 라카가 괜찮다는 말이 많아서 써봤다고 했죠. 실제로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건메탈은 타미야 라카 도료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IPP 도료 굉장히 오랜만에 구입을 해봤는데, 라이트 고스트 그레이, 다크 고스트 그레이, 그리고 아이언 실버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레이 고스트 시리즈 두 가지를 사본 이유는 요걸로 조금 표현해보고 싶은 게 발바토스에 대비를 해서 구입한 도료거든요. 발바토스의 요 두 가지 색깔을 써볼 건데, 그거는 발바토스 작업기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미야 정전기 방지. 전부터 이것도 갖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포질을 하고 그 사포질한 부품을 이제 세척도 하고 물로 세척을 하든 붓으로 털든
에어브러쉬로 이제 먼지를 제거를 하든 어쨌든 털고 나서 이제 도색을 하잖아요. 그 플라스틱에 약간의 정전기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전기 때문에 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내도 에어브러쉬 질을 할 때 그 순간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 브러쉬를 쓴다고 합니다. 저도 정전기 브러쉬는 처음 써보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부드러웠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모가 우리가 그 먼지 털 때 쓰는 브러쉬보다는 모가 훨씬 적죠. 요거는 먼지를 없애는 용도가 아니라 이미 먼지가 털려서 깨끗한 파츠 위에 도색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줘가지고 정전기를 없애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정전기를 한번 없애고요.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먼지가 한두 개 붙었을 때 그것도 제거를 하겠죠. 근데 이 주목적은 정전기를 털어내는 거. 먼지가 아니라 정전기를 털어내는 게 주목적인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용도, 최종에 쓰는 브러쉬예요. 요거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많이 망설였었는데 과연 필요할까? 네. 한번 쇼핑하는 김에 한번 같이 사봤습니다. 이게 좀 워낙 좀 퍼져 있어가지고 이 커버를 평소에 좀 씌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꽂아놨다가는 조금 파손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감 진짜 좋네. 돈이 좋다 진짜.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런 메탈 몰드 같은 거 미세한 부품 잡을 때 요 파라핀 있으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쓸 때 요 깎아서 쓰시면 됩니다. 칼로. 요거 이제 모델링 홀릭에 입고가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요런 이제 금속 비즈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모델링 홀릭에서 다른 거 구입하실 때 요것도 한두 자루 한번 같이 구입해 보세요. 저렴하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파라핀 메탈 파츠용 이지 툴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메탈 파츠용 이지 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템플릿인데 원형 템플릿이죠. 하세가와 제품이고요. 요것도 이제 전부터 제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두께감은 좀 있네. 그렇게 허접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로 쓸 수 있는 측정 저기도 있고요. 모양 되게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되게 다양하다. 마스킹 시트나 마스킹 테이프에 이제 원형으로 마스킹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 이제 크기에 맞는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제 가위로 오려서 쓰던가. 자, 이렇게 파츠에 직접 원형 패널 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철필로 그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철필로 해야 돼요. 철필로. 패널 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형이라든지 곡선을 그려놓고 싶을 때 쓰면 유용한 거예요. 곡선 툴은 여기 있네요. 타원형도 있고요. 요 점은 와, 미세한 요 점들은 점 찍는 건가? 이렇게 리벳 구멍처럼 그런 용도 같습니다. 모양 많다. 어우, 이렇게 작은 것도 필요하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 두께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 톱입니다. 톱, 모형용 톱. 이거 타미야 제품이고요. 진작부터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개수할 일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마크2를 대대적으로 개수를 해서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MG 마크2를. 이 대형 톱이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없어가지고 같은 모양의 스페어 톱날도 들어있구나. 몰랐네. 기존에 제가 썼던 모형용 톱은 이거였습니다. 작은 거. 이거 올파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작은 제품 자르기에는 괜찮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PG라든지 MG 같은 거 허벅지 통째로 절단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허벅지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지금 자쿠 허벅지인데 요런 것들을 허벅지 연장을 할 때 요걸 통째로 쓸어내야 되거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한 상태에서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걸로 자르기에는 조금 보십시오. 지금 절단 날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물론 요 정도 수준의 두께를 자를 때는 요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짧은 것도 충분한데 기왕이면은 이렇게 훨씬 긴 게 톱은 쭉쭉 밀어 나가는 게 훨씬 편하죠. 얇기도 하고. 한번 대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야, 잘 잘린다. 씨. 야, 잘 잘린다. 와, 비싼 게 좋긴 좋구나. 참나. 이렇게 쉽게 잘리네? 야, 이걸로 자를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참나. 오, 잘 잘린다. 대만족입니다. 야, 절단면도 깔끔하고요. 이거 좋다. 진작 살걸, 씨. 진작 살걸. 이거, 톱 필요하실 분들은 괜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짜잘하게, 요딴 거, 큰 거 요걸로 하다가 한 번에 질러 보십시오. 이거 디자인도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개조, 개수 조금 할 때 톱 필요하거든요? 요거 하나 사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날도 잘 안 흔들리고, 요거는 날이 잘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조금 틀어질 때도 가끔 있었는데, 이거 힘도 좋고, 잘 잘리기도 잘 잘리고, 고정성도 짱짱하니 괜찮습니다. 거의 안 흔들렸거든요. 되게 쉽게 잘리네. 어메이징. 예. 요거는 이제 철물점에서 구입한 장갑이랑 테프론 실 테이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사산 이제 보수할 때 쓰는 제품인데 철물점에서 구입했어요. 에어브러쉬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프레셔에 달린 그 나사산 그런 것들, 일단 어쨌든 나사산 같은 것들 잘 안 물릴 때, 이가 빠졌을 때라든지 그런 거 보수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길래 사왔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안전장갑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이걸 왜 샀냐면은 이런 거 도색할 때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모형할 때 이제 우리가 칼을 쓰잖아요. 칼을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파츠를 직접 이렇게 모양을 직접 칼로 아트 나이프로 이렇게 파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한 디테일업 할 때 직접 이렇게 그냥 파내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칼을 직접적으로 힘을 줘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실수해가지고 엇나가면은 손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손이 아트 나이프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니트릴 장갑 같은 거는 위험하죠. 전혀 방어가 안 되니까, 니트릴 장갑은. 그래서 이런 안전 장갑을 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 목 장갑에 고무 달려 있는 것보다는 이건 3M 제품인데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제품 이렇게 얇으면서도 이제 단단한 요런 장갑을 쓰시면은 훨씬 정밀한 작업도 하면서 안전도 챙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기존에 제가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잊어버려 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클리닝 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브러쉬 간단하게 유지 보수하는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성은 이제 매뉴얼도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얇은 거는 여기다가 쓰고, 두꺼운 거는 여기다 쓰고, 니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품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에어브러쉬 사면 다 들어있는 건데, 노즐 분리하는 거죠. 노즐 분리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틀어주고 손으로 이쪽 앞쪽에
요 부분을 청소를 요걸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요 두꺼운 솔은 이 철솔이 아니라 나일론 솔이네. 오히려 나일론 솔이 더 좋은데, 철솔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테인레스를 많이 조금 깎아먹어서 안 좋더라고요. 요런데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거고요. 뒤쪽도 분리를 해서 이 뒤쪽도 청소를 할 수 있겠죠. 구니스랑 이건 실란트가 들어있는데, 노즐 실란트. 요 노즐 실란트가 제가 이 키트를 구입한 이유입니다. 일단 그니스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고 락카시너 같은 걸로 이제 세척제랑 락카시너로 세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랑 요 안쪽에 스프링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안쪽에 스프링 부분에 그니스를 조금 발라서 세척을 하고 나서 그니스를 좀 바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실란트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실란트가 필요했냐면, 요 노즐에 에어브러쉬를 거의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청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요 노즐 요 나사산 있죠. 요게 원래 약간 뭐랄까 박히는 아니고 실란트가 약간 발라져 있거든요. 요거 프로콘보이 사면은. 근데 요게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닳았다고 해야 되는지 녹았다고 해야 될지 해서 자주 분리를 하고 쪼이고 하다 보니까 요 노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지금 요 노즐을 두 번째 산 건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노즐은 다행히 아직 안 뿌려먹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요즘에 에어브러시질을 하는데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해요. 미세하게. 그렇다고 제가 이걸 보니까는 바람이 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미세하게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거든요. 나사산이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날 때는, 확실하게 고장난 게 아닐 때는 노즐을 굳이 교체를 하는 것보다 요 실란트를 새로 바르면 되거든요. 저도 알고만 있지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예, 요 실란트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만 발라주면 됩니다. 이쑤시개인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혹시 제가 잘못 쓰고 있으면 조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바르면 되거든요. 나사산 안쪽에 이 끝에 밑둥 부분이죠. 밑둥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무 바킹 역할을. 요 실란트가 바람 에어압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네, 살짝만 발랐습니다. 요 정도 양이면은 뭐 작아 보여도 평생 쓸 것 같네요. 정말 살짝만 묻혀도 충분하거든요. 이거 쪼일 때 특히 노즐, 이거 프로콘보이 쓰시는 분들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쪼일 때 힘 없이 이렇게 돌렸을 때 멈췄잖아요. 거기서 정말 조금만 더 쪼여줍니다. 그리고 멈추세요. 절대 힘줘서 끝까지 힘줘서 당기지 마시고요. 그럼 노즐, 이거 나사산 되게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은 실란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만 쪼여도 충분히, 예, 잠금이 되니까 실란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닦아내주는 게 좋겠죠. 이러면은 정확하게 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분리했으니까 그니스 바르는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그니스가 깨끗하네. 제가 기존에 썼던 거는 그 미니카 S는 그니스를 썼더니 약간 조금 지저분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그니스네요. 에어브러쉬 전용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예. 요런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다가 살짝만 발라주면 됩니다. 많이 발라줄 필요는 없어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그니스 칠을 안 하면 좀 에어브러쉬 쓸 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니스를 항상 발라주셔야지 에어브러쉬질 할 때 느낌이 좋습니다. 요런 제품, 요런 공구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제 성능을 내면서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잘만 유지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에어브러쉬가 잘 되는 거는 나중에 확인돼서 확인을 해 볼게요. 요걸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싶으면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별말 없으면 잘 해결된 거예요. 예. 자, 아우 다 했네요. 자, 오늘 언박싱 영상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소개할 제품도 많고 다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알찬 소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필요한 물건들 있으시면 대부분 모델링 홀릭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입을 해 주시고, 몇몇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랑 뭐 요거 에어브러쉬 클리닝 키트 같은 경우는 뭐 홀릭에 지금 입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모델링 홀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필요하시면은 모델링 홀릭에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오늘도 만족스러운 지름이었다.